안녕하세요. 세미나 읽어준 남자 지식 PD 고성입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열렸던 디자인 구현 장벽을 타파하는 3D 프린터 전략 세미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스타시스의 3D 프린터를 활용한 3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대학교에서 몇백 년 전 도자기를 예술적 가치를 입혀서 생성적 복원을 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식품회사 빙그레에서 매장 진열이라든지 라벨링이라든지 설계 시에 현장의 느낌이나 현장의 니즈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유명하죠? 웰시코기 이광복 씨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 이모티콘을 소재로 해가지고 실제 무드 등을 만들었는데요. 그럴 때 이 디자이너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3D 프린터가 해결했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D 프린터 리딩 기업 스타시스 분들과 함께요. 이 3시간짜리 세미나를요. 짧고 진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가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PD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작년에 네. 12월 달에 세미나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설문조사 했던데 그쵸. 어떤 세션이 가장 관심이 있었습니까 했는데 네. 인기 넘버원이 뭐였습니까? 1위는 국민대학교에서 한 그 도자기 복원에 관한 오, 세션이었습니다. 네. 교수님이 그다음에 그 도자기 산업에 대한 사례를 들으셨잖아요. 네네. 첨단 산업이라고. 그 원래 아셨어요? 그런 얘기를? 아예 처음 몰랐죠. 들어봤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습니다. 도자기 산업이요. 예전 몇백 년 전에는 그 지금 반도체처럼 굉장히 첨단 산업이었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첨단이라면 반도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3D 프린팅이었겠지만 과거에는 일반 공기 중에서요 아니면 일상 온도에서 1300도까지 온도를 올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300도라면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철이 1100도에 녹습니다. 즉 철기 문명이 도래한 이후에 그 다음에 도자기 문명이 도래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하이테크 놀래집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은 전 세계에서요 100자를 만든 나라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150개 국가가 있다는데 오로지 중국하고 한국 그리고 베트남 밖에 없습니다. 월남이라고 그러죠. 보통 다랑아리 같은 경우에 좀 괜찮은 거다 싶으면 한 45억에서 50억 원 정도 경매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피카소 아니 그 고흐 작품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됐거든요. 그게 3,5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나라 고미술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만든 개칠한 그림은 3,500원인데 왜 우리나라가 만든 저 기가 막힌 도자기는 겨우 100억이냐. 이건 억울하다. 가치를 더 높여야 된다. 라고 굉장히 울분에 차서 마셔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후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가장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예술입니다. 어떤 컵에요. 종이컵에 피카소가 태어나서 자기가 낙서를 했다고 쳐봅시다. 이 컵이 얼마를 하겠습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된다는. 컵 하나에 얼마죠? 25원이거든요. 종이컵이요. 25원이 1억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디자이너나 창작자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적인 면들을 보시고 거기에서 포텐셜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번 네. 사례를 통해서 저도 그 부분을 이제 좀 깨달았고요. 네. 네. 제가 이 국민대랑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제 교수님들을 제가 두 분이 같이 오셨고요. 그래서 나는 도자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고 나는 공간 디자인을 원래 하는 사람인데 이 도자기 도편을 내가 이제 구하고 이거에 대한 논리지가 있는 사람이고 이거를 토대로 뭔가 복원을 하는데 예술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미해서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두 분이 일단 그렇게 같이 오셨고요.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스캐너가 필요하고
또 뭐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 그 일련의 작업들을 다 이해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작업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3D 프린터를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딱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공간 디자인과 안 교수님이 실제로 그 기술적인 네. 복원은 그분이 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컨셉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저희가 떠올린 이미지가 저희 몸이 상처가 나면 그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복원되는 과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연상을 했고요. 도자기도 하나의 생명체이고 이런 깨진 도자기가 자신의 몸을 복원하기 위한 어떤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어떻게 몸이 복원을 하는지. 처음에 이런 박테리아나 어떤 죽은 세포들을 제거를 하고 주변의 세포들에서 이런 콜라겐들이 이 잘린 절단면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서 다시 치유하고 복원해서 저희가 상처가 남지 않게 하는 어떤 이 과정을 프롤리퍼레이션, 그 증식일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좀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생명체적인 접근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해서 어떤 이미지의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런 어떤 기술적인 가능성을 저희는 이 사진으로부터 좀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 이 모형은 이 스트라타시스에서 메디컬 이노베이션 샘플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저는 이 모형이 굉장히 예술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은 그런 해부 모형들이 있었을 텐데 이 정도로 이렇게 생명체를 잘 드러내는 어떤 모형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파트만 투명하게 만들고 그 안에 복잡한 어떤 조직 체계들을 이런 식으로 3차원적으로 마치 홀로그램처럼 물리적으로 구현한 사례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샘플이 굉장히 저희한테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저희 국민대학교 조영대학에 있는 그 UIT 그 3D 솔루션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3D 스캐닝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스캐닝한 결과물입니다. 약간 한 30만 개 정도의 폴리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시간성을 가지고 있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생성되는 어떤 과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도편에서 리얼플로우를 이용해서 파티클 시뮬레이션으로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고요. 이렇게 완료된 디지털 모델을 이제 실제로 3D 프린터로 구현을 해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꼭 고려해야 될 어떤 그 제한점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멀티 머터리얼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명성을 지니고 있어서 어떤 안에 있는 어떤 디테일들이 또 조직들이 드러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단계에서 확대해 봤을 때 서로 다른 조형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의 재현력이 우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장비는 J850 가장 최신의 플리제 스타타시스의 기종을 사용을 했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사진입니다. 첫 번째 시도했던 작품인데 신라톡인데요. 솔리드한 어떤 이 핏줄 같은 조직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흰색 재료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최초에 실행을 했습니다. 그 디테일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 흰색이 좀 아쉬워서 이제 빨간색이 가장 생명체를 나타내는 어떤 에너지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백자입니다. 그 백자에 아까 시뮬레이션 했던 그런 조직체를 구현을 해본 건데 여기서 저희가 아쉬웠던 거는 이제 빨간색 부분도 솔리드하지 않고 약간 투명성을 지니고 있어서 투명한 것과 투명한 거에서 디테일들이 좀 약간 모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테크니션 분들이 테스트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모형은 저희도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분청삭이고요. 이렇게 열 때문에 이제 함몰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그런 어떤 핏줄 같은 형태를 좀 더 선명하게 재현하려고 노력한 어떤 결과입니다. 디테일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작업에 있어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아날로그와 어떤 디지털, 그리고 실제적인 것과 어떤 가상적인 것, 그리고 생명체와 인공, 그리고 솔리드와 보이드, 어떤 1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버려진 이 도평과 가장 어드밴스드한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또 미래적인 조형이 이렇게 한 몸으로 붙음으로 해서 굉장히 독특한 미적 감성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것만의 어떤 소울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세미나 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네. 발표자들마다 네. 맨 끝에 나에게 스트라티스 3D 프린터는 땡땡이다, 무엇이다 네. 라고 괄호를 이제 적는 걸 했잖아요. 네. 그걸 발표하셨는데 굉장히 발표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도대체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겁니까? 아이디어는 제가 냈는데 오케이. 그 라디오스타 방송 혹시 네. 아세요? 라디오 좋아해요. 네, 네네. 저도 되게 제일 좋아하는 프로인데 그 맨 마지막에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기 오신 출연자한테 되게 때로는 생뚱맞게라도 뭐 네네. 당신에게 뭐뭐란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김국진 씨가 했나 그거를? 그거를 누가- 아마 다 같이 하세요. 다 같이. 네, 네네.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례하는 포럼이 있는데 거기서도 고객사를 발표할 때는 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무조건 그 네. 내용을 넣게 했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딱 이제 한마디로 정리가 되니까 되게 이해가 그렇죠. 잘 되실 그렇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 엔딩이 아주 잘 쓰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것처럼 어디 발표하실 때 아니면 뭐 어디 행사 같은 거 하실 때 맨 끝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뭐뭐는 뭐뭐이다 이런 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아이디어 아유. 도용하더라도? 네, 괜찮아요. 나에게 스타타시스 3D 프린터란 예술적 촉매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스타타시스의 그 인체 그 머리 모형이 없었으면은 저희 작품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라서 3D 프린터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도와줘서 도구적으로 어떤 단순히 그 재현해주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어떤 컨셉 초기 단계부터 그 기술적인 가능성으로부터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주고 가능성을 확대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런 스트라타시스 3D 프린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